마스터스 때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주가 이제 방학 마지막이죠.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맞아요. 이제 수토 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은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잠깐만. 이번 주에 숙제가 좀 넉넉해야겠네. 아이고야. 자, 58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N, BN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좀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려면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공차 D 자체는 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초항 또한 음수에서 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초항도 반드시 자연수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자연수 조건이 빽빽하게 나와 있고, 자, A5-B5랑 그 다음에 A6-B7이 자, 전부 다 0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7은 27이라고 주어진 상태인 거고, 그리고 B7은 24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B1과 A1의 차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라라는 얘기인 것까지.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있는 등호관계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 너네 둘이 같다는 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부터 찾을 거냐면 A5랑 B5 빼서 0 된다는 조건이니까, 자, AN도 그렇고 BN도 그렇고 5번째 항은 서로 같은 값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A6랑 B7 뺐을 때 0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A6랑 B7은 두 칸 진행된 항이니까 이렇게 둘이 같기 위해서는, 자, 이런 생각이 드네. A에 대한 N의 AN의 공차랑 BN의 공차가 분명히, 자, 여기 있는 간격이랑 여기 있는 간격이 전체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다. 그쵸? 그럼 BN의 공차를 D라고 둔다 치면, 자, 여기 있는 B6가 자, D씩 더해서 이렇게 2D 더해지면서 B7이 될 거니까, 여기는 A5에서 A6로 가는, 자, AN의 공차는 당연히 몇 대일 수밖에 없냐면 2D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는 일단 알아보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 A7과 B7에 대한, 자, 부등식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A의 7이 몇이라고 되어 있냐면 27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 자, 얘가 27인 상태에서 B7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냐면 2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이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부등식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이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에 대한 이 공차가 양수이고 초항이 양수라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하자라는 얘기지 않을까. 자, 공차는 지금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럼 모든 항이 똑같은 값이 될 거니까. 그럼 0인 걸 배제한다 치면, 자, 공차 D 또한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양수인 형태의 정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차 D 또한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 얘가 초항이 지금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A7이 27인 상태로 주어졌으면 이 AN에 대한 초항은 지금 공차가 AN은 2D가 되는 거니까, 자, 1에서 지금 첫 번째 항에서 7번째 항으로 갈 때 공차가 6개 더해지니까, 자, 지금 2D가 6개 더해진다, 이런 느낌이라면, 반대로 여기에서 A1으로 갈 때는 얘는 27에서 그대로 항의 정보가 있는 곳에서 12D만큼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이 값이 지금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D가 될 수 있는 값이 한정적으로 정해진다. 그쵸? 그럼 D 값은 1이거나 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냐면 2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겠네. 컷?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자, B7의 값이 27 이하라는 걸 사용을 좀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이 B7이 24 이하의 값인데, 여기 있는 건 B1에 대한 초항에 대한 조건도 한번 좀 따져본다 칩시다. 랄랄라. 그럼 B1에 대한 초항 조건을 만들면 B7은 지금 여기 있는 B1으로 가기 위해서 얘는 7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 빼야 되냐면 6개를 빼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B7이란 값이 24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인 거니까, 자, 공차 D가 1이든 간에 공차 D가 2든 간에 B7으로 2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되겠네. 여러 개가 되네. 그럼 B1 빼기 A1을 찾으라? 결정이 되나? 디리링 D 디리링 2D 쫑쫑쫑쫑. 왜 여러 개가 다 될 것 같지?
B7이 24 이하다. 공차가 D다. 27이다. 뭘 반대로 적었나? 두 등차수의 AN, BN. A5, B5, A6, B7, A6, B7. 잘 적었는디? 17이고 6개 11이 멍청이 미안. 얘가 자연수인 조건도 써야 되지만 어쨌든 A5랑 B5도 똑같아야 되네요. 요 얘기도 그럼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으네. 근데 A5랑 B5 당연히 똑같은데. 27 빼기 4D. D가 범위가 정해지는구나. 미안. 자, 보자. 네, 정리가 되네요. 여기서 지금 초항에 대한 조건을 따져서 B7에서 지금 6D를 뺐을 때, B7이 어쨌든 24 이하이다 라는 값을 가질 때, 여기 있는 6D에서 D가 1이 들어가든, D가 2가 들어가든, 어차피 24 이하의 값에서 11을 빼든, 그 다음에 11을 빼든 6을 빼든 자연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둘의 5번째 항이 똑같은 값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5번째 항을 찾으면 A5는 27에서 공차 2D씩 2개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4D인 형태라고 잡아줄 수가 있고, 그럼 B5는 지금 B의 지금 7번째 항의 정보가 24 이하라는 게 있으니까 B7의 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얘는 B7에서 2D를 뺀 값이다라고 둘 수 있는데, 이 둘이 지금 서로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 같은 값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이 둘이 같다라고 해서 등호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27-4D가 그대로 B7-2D가 되는데, 이 식을 B7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B7이 마이너스 2D 넘어가면 27-2D로 표현되는 수치가 되고, 자, 이게 지금 2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공차의 범위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24 넘어가면서 얘는 3이 될 거고, 2D가 넘어가면서 얘는 2D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D값은 지금 2분의 3 이상이므로 가능한 D값은 1, 2 중에서 뭐밖에 안 된다는 얘기냐면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요렇게로. 자, 그럼 D값이 2가 되는 것이 결정이 됐으면 여기 있는 D가 2인 걸 통해서 우리는 일단 이 5번째 항이 얼마인 걸 찾을 수 있냐면 4만큼 빠지면서 23인 것도 찾을 수 있고, 자, B1과 A1의 차를 구하는 거니까, 자, A1을 찾으러 가면, 자, D 자리에 2를 집어넣었을 때, A1은 일단 3으로 결정이 된다. 그지? 자, 그럼 B1도 찾을 건데, B1을 찾기 위해서 여기 A5를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A5랑 B5가 같은 값이니까. 지금 B7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B5를 그대로 지금 여기 23이라고 설정해주면, 이제 비로소 공차가 2인 걸 통해서 B7도 정해진다라는 얘기겠죠. 말이 안 되잖아. 이거 2개 더하면 27인데? 뭐야? 잠깐, 귀신에 들렸나? 미쳤나봐. 4D를 빼는 거다, 그치? 8을 빼야 되니까 여기가 그쵸? 19죠? 그래, 뭐 이상해서 말이 안 돼. 그럼 여기가 이제 19가 되는 거, 그래서 2 더해도 어차피 얘가 23밖에 안 되니까 24 이하의 값이 맞으며, 그럼 여기 B5로부터 B1을 찾으면 어쨌든 4D만큼을 또 빼야 되니까 19에서 4D를 뺀 8을 뺀 값을 정리하면 B1은 11이 된다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자, 문제 중간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으니까 빠르게 다시 정리를 하면 어쨌건 요 둘의 등호 관계가 0임을 통해서 AN과 BN 사이의 공차의 비율이 1대2가 된다는 걸 찾았었습니다. 자, 찾아서 지금 우리가 초항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자, 지금 A7 정해진 7번째 항으로부터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항의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D값이 1이랑 2로 정해졌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이 5번째 항이랑 7번째 항이 서로 같은 값이다 라는 거 써도 되고 그럼 여기서 지금 B7이랑 A6가 같다는 걸 써도 뭐 상관은 없긴 하겠네. 자, 요들이 같다는 거 써서 부등식 만들어도 A6는 지금 A7인 27에서 2D를 뺀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이 그대로 누가 되는 거냐면 B7이라는 값이 되니까 이 B7이 24 이하다라는 조건을 그대로 여기 부등식 통해서 자, D 값이 2분의 3 이상이므로 자, D가 2로 결정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뭐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58번을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6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69번에 자, 두 수열 A, Bn이 어떤 수열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 지금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B의 2K-한 번째 항들은 2분의 1에 A1부터 A에 이거 작아 A1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홀수 번째 수열에 대한 마지막 K번째 홀수인 A2K-1까지 지수가 다 더해져 있다. 이런 표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B의 2K라는 짝수 번째 항은요. 다시 얘는, 자,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얘는 2의 A2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쭉쭉쭉 해서, 자,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자, 이렇게 지수의 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자, 이때 문제에서 AN이라는 값은 무슨 수열이라고 되어 있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정의가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1부터 계속 어디까지 곱해 나가냐면 B10까지 곱한 값이 8이라는 값을 가질 때 AN의 공차를 한번 구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아는 상태지만 BN이 어떤 수열인지는 하나하나 나열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힘든 구도다. 그쵸? 그리고 얘는 어차피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 따로따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B1을 한번 본다 치면 여기서 B1은 K에 1 넣었을 때니까 얘는 2분의 1의 A1승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럼 B2라는 것은 자, B2라는 것은 여기에서 또다시 K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2의 A2승 이렇게 되는 거겠네? 어쨌든 이 둘은 무슨 셈하자는 얘기냐면 곱셈하자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미치 같은 지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의 A1승을 2의 마이너스 A1승이라고 둘 수 있고 그럼 이 둘의 곱은 2의 A2-A1승으로 계산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되면 A2에서 A1을 빼면 공차 몇 개가 생기니까? 한 개가 생기니까 이렇게 D 하나 생기겠네. 가능?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시 B3를 구해보면 B3는 자 그러면 2의 거듭제곱으로 바로 바꿉시다. B3는 2의 마이너스 A1승 마이너스 A3승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B4는 2의 A2 더하기 A4승 되겠네? 이것도 이렇게 곱할 거거든? 자,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2에 띠릭띠릭 빠지면서 D, 띠릭띠릭 빠지면서 D 될 거니까 몇 D 생길까? 2D승이 생기겠다. 그쵸? 그럼 그 다음 두 개의 곱은 2에 몇 D승이 생길 것 같습니까? 3D승이 생길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음의 홀수 번째 항 3개 생길 거고 양의 홀수 번째 항 3개 생길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곱하냐면 10번째까지 곱하고 있어. 그럼 두 개씩 곱해가지고 2의 D승 또 두 개 곱해가지고 2의 2D승 이런 식으로 생기면 자, 두 개씩 짝지어서 이제 하나씩 늘어날 거니까 자, 그 다음 둘의 짝은 2의 4D승이 생길 거고 그 다음 둘의 짝은 자, 2의 5D승이 생길 거니까 이걸 또다시 다 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자, 그럼 D부터 5D까지의 합이 자, 15D가 될 거니까 2의 15D승이 자, 문제에서 지금 8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자, AN의 공차를 5분의 1이라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겠네. 컷!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땀 한 땀 나열해보면 충분히 금방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 잘 해보시고 69번이었고
지워도 되나요? 자, 지우고 다음 내용 정리를 하러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봅시다. 등차 수열 AN이랑 공비가 1보다 작아 어쨌든 등비 수열 BN이 나오는데, 자, A1과 A8의 합 8, 등차 수열에 대한 뭔가 합에 대한 대칭성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네. 그 다음에 등비 수열도 잘 보니까 B2와 B7의 곱이 10이다라고 해서 얘는 곱에 대한 어떤 대칭성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자, 좀 아쉬운 점은 1과 8의 가운데 있는 값이 4.5이기 때문에 특정 번째 수량은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 안 생길 거다. 그래서 이 항을 간단히 표현할 방법은 없는 상태고 이렇게 두고 가봅시다. 자, 대칭성만과 이용할 것 같은데 지금 잘 보니까 등차 수열의 등비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어쨌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이 똑같은 값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A4랑 B4가 똑같고 A5랑 B5가 같다고 하니까 이 A1 더하기 A8이 8이라는 걸, 자,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의 대칭성으로 나타내면 A4 더하기 A5도 얼마가 된다고 들 수 있냐면 8이라고 들 수 있지 않을까? 1절.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B2와 B7의 곱이 10이라는 것은 어쨌든 얘도 두 개 더해서 9번째 되니까 B4와 B5의 값이 곱했을 때 얼마가 된다는 얘기? 12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있잖아. 이 B4랑 B5가 지금 서로 다른 항에, 위에 있는 이 A4, A5랑 서로 다른 항인 줄 알았는데 같은 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아? 그럼 이렇게 되면 문자 두 개, 방정식 몇 개? 두 개. 연립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합이 8인 관계와 곱이 10인 관계에 대한 자, 두 수를 정하자라는 얘기인 거네. 컷. 방정식 만들면 되겠네. t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이 8이니까 8t 플러스 얼마? 12는 빵.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될 거니까 하나는 이고 하나는 얼마다? 6이다. 그런데 공비가 지금 1보다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치,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준 거죠. 그러면 B4가 더 큰 값이어야 되니까 6, B5가 얼마인 거? 2인 걸로 이렇게 가겠네. 자, 하여 우리한테 잠깐 물어보는 값은 A1입니다. 그럼 사실 등차 수열로 가야 되죠. 그럼 B4, B5는 다시 A4, A5로 가면 되는 거니까 뭔데? 공차가 얼마?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 4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공차가 3개 빠지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그냥 반대로 가면 되지. 그렇죠. 여기 초항이 있으니까 플러스 12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 12를 더해서 여기 첫 번째 항은 18이다. 이렇게. 그래서 구도 자체가 대칭성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 이 대칭의 표현들을 다 A4, A5로 바꿔준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73번입니다. 자, 각각 공차가 D1과 D2인 두 개의 등차 수열 AN, BN이 있는데, 자, 여기 AN에 대해서 초항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다시 BN을 B1부터 BN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등차 수열의 합 TN으로 표현했는데, 문제에서 이 두 등차 수열의 합을 곱했더니, 자, 지금 N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당연히 4차식일 수밖에 없죠. 우리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2차 꼬리식이었다. 그쵸? 마찬가지로 tn도 그럼 n에 대한 2차 꼬리식인 구도니까 두 식을 곱했을 때 n에 대한 4차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였고, 우리 등차 수열의 또 합의 공식에서 sn이라는 게 만약에 뭐 2n제곱 플러스 4n 이런 구도로 나타난다 치면 여기 있는 이 2차항의 개수가 기존에 앞에 있던 이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공차의 절반인 걸 알 수 있었다.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통해서 공차를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2n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면 AN의 공차는 얼마라고 들 수 있다? 4라고 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였다. 그치? 그럼 얘의 최고차항 개수랑 얘의 최고차항 개수가 곱해져서 지금 1인 구도가 됐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의 뭔가 비율에 따라서 SNTN이라는, 자, 지금 이 ANBN이라는 두 등차 수열의 공차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한 예시로 간다 쳐봅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SN이 최고차항 개수가
2인 1원 형태의 등차 수열의 합이었으면 지금 D1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TN이라는 것은 최고 차항계수가 당연히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n제곱 어쩌고저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구도지. 둘을 곱해서 최고 차항계수 1 됐으니까. 그럼 이런 상태라면 D2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을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간다고 쳐봅시다. SN이랑 지금 TN의 최고 차항계수를 모르니까 이 SN의 최고 차항계수는 지금 2분의 1 D1하고 공차의 절반의 n제곱 어쩌고저쩌고의 식일 거고 TN의 최고 차항계수는 2분의 D2n제곱 곱해서 어쩌고저쩌고 갈 거니까 자, 이 둘을 곱한 지금 최고 차항계수가 1이 되려면 지금 현재 4분의 D1, D2가 1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등차 수열의 공차의 곱은 일단 4를 맞춰와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가져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봅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n제곱 곱하기 인수분해하면 n-1 곱하기 n 플러스 1인 거니까 자, 결국에는 SN이랑 TN은 여기 있는 각각의 인수를 몇 개씩 가져가야 되냐면 반드시 2개씩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SN이 n을 2개를 가지고 가게 되면 TN은 나머지 인수 n-1과 n 플러스 1을 이렇게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도고 둘이서 n을 하나씩 가져간다 치면 얘가 n-1이면서 얘가 또 n 플러스 1일 수도 있다. 이런 구도의 느낌으로 쭉 간다는 거지. 최고차항의 계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형태인 걸로. 알아보겠어요? 자, 요 느낌에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판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수열이 아직 결정된 상은 아니고 기억부터 볼게요. 자, 등차 수열 AN이 만약에 n이라고 주어진다면 BN의 등차 수열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하라는 얘기인 건데 자, AN이 n이면 이 SN의 형태가 정해지는 거죠. 자, AN이 n이면 얘는 자연수의 합인 거니까 자, 요런 구도에서 SN이면 얘는 어차피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자연수 n까지의 합이므로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지 않을까? 맞아요? 그럼 인수 2개 들고 왔고 최고 차항계수 2분의 1 가져왔으니까 자, 1을 통해서 우리 TN이 정해진다는 얘기네. n이랑 n 플러스 1 하나씩 가져왔고 그럼 지금 TN이 가지는 인수는 n이랑 n-1일 수밖에 없고 2개 곱해서 최고 차항계수 1이니까 여기 최고 차항계수는 얼마일 수밖에? 2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얘는 지금 2n제곱 마이너스 2n의 등차 수열의 합의 표현이 된다. 그쵸? 그럼 D2라는 것은 공차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얘의 계수의 2배인 4일 수밖에 없고 자, 지금 이 수열의 합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결과치가 나오니까 얘는 당연히 초항부터 수열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치? 자, 초항부터 수열이므로 자, D2가 4인 걸로부터 BN의 1차항의 계수는 4가 되면서 4n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초항부터 수열이니까 자, 첫 번째 항, B의 첫 번째 항을 구하려면 이 TN에다가 1을 넣은 T1이 B1이 되기 때문에 초항은 0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겠네. 그럼 1 집어넣어서 여기 초항이 0이 되려면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얼마가? 4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 BN이 4n-4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되었나요? 자, 그렇게 해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보시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짐을 보니까 그대로 나오네요. D1과 D2의 곱은 얼마가 된다? 4이다. 방금 결정된 형태라서 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니은 동그라미 치고 자, 디귿을 보면 됩니다. 자, 디귿에서 A1이 0이 아니라면 AN은 반드시 n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A1이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수열의 합에 대한 정보밖에 없는 거였고 그리고 SN이 어떤 인수를 가지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두 등차 수열의 형태가 결정이 됐는데 A1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은 사실 얘는 수열의 합의 조건으로 바꾸면 S1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S1이 0이 아니라는 말은 여기 있는 이 AN, SN이 n-1이라는 인수를 절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SN이 가질 수 있는 인수 중에 n-1이 탈락이고요. 그럼 반드시 얘가 2개의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2개의 인수를 가지는 방법은 n제곱을 가져가도 되고 또 누구를 가져가도 될까? n 하나랑 n 플러스 그치 1을 하나 가져가도 되는 거겠다. 그치? 자, 이렇게만 봐도 지금 요 등차 수열에 대한 AN이라는 이 수열의 1차항의 구도는 얘는 최고 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공차는 반드시 얼마? 2인 걸로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n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A1이 0이 아닌 구도를 만든다 치더라도 자, 이 구도에서만 봐도 AN이 지금 2n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무조건 n이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디귿은 자, 잘못된 발레가 넘어와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 누구지? 중학생. 나 왜 우리 학원에 오는 나 모르고 있지? 자, 74번을 봅시다. 띠리링. 자, 첫 장이 영하는 등차 수열 AN의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에 대해서 S9이랑 S18이 같다. A1이 0이 아닌, 자, 그러한 등차 수열 AN. 자, 얘 지금 A1부터 AN번째 항까지의 합을, 자, 우리한테 SN이라 뒀을 때 S9랑 S18이 같다. 자, 이런 관계에서 집합 TN을 무엇이라 정의했냐면, 자, 수열의 합 SK이긴 한데요. 지금 K 값은 1부터 순차적으로 자연수 N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모으겠다는 거다, 그쵸? 수열의 합의 값을, 자, 지금 이 TN이라는 집합의 원소로서 모으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 지금 보면 여기서 S9이랑 S18이 같으니까 요 안에 지금 분명히 K가 9인 거랑 18인 게 존재하긴 할 거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를 표현할 때 S9 있고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S18이 생길 건데, 이 S9이랑 S18을 함께 표현하면 당연히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겹치는 원소는 하나씩만 표현할 거니까 분명히 여기 K 값의 개수만큼 항의 개수가 생기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TN의 원소의 개수가 13이 되도록 하래요. 자, TN의 원소 개수가 13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을 구하라. 그렇구나. 가보자. 자, 첫 번째 쟤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킬보다는 수열의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구조 보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S9이랑 S18이 어떤 수열의 합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올 때, 자, 베이스로 이런 거 가정을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S의 얘들아 7이랑 S의 8이 같다는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수열의 합으로 막 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될 거. 왜냐하면 S7을 넘겨서 빼버리면 S8에서 S7을 뺀다는 조건이 돼버리면 얘는 지금 특정 항들, 겹친 항들은 다 지워진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남는 항이 당연히 몇 번째 항밖에 없고 8번째 항. 그럼 이런 합이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수열의 합에서 A8이 0이다라는 조건을 빨리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구도이지 않을까? 각각을 수열의 합으로 표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S9이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빠지면 S18에서 S9을 빼게 되면, 자, 이 값이 지금 0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얘는 그럼 A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나니까 당연히 10번째부터 18번째 항까지의 합이 남는 거겠다, 그쵸?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은 무슨 성을 이용해서 표현합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쵸? 그럼 10에서부터 18번째까지는 총 9개의 항이 존재하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 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9에다가 처음 더해지는 값과 끝에 더해지는 값을 더하면 되는데, 그게 A10 더하기 A18로 표현될 수 있고, 심지어 번째 수가 둘 다 짝수인 거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 존재하겠다, 그쵸? 그럼 몇 번째 항이죠? 2개 더하면 28이니까 14번째겠지. 그럼 얘가 2A14라는 얘기네. 그럼 이 약분되든 어쩌든 간에 얘가 9 곱하기 A14라는 얘기고, 이 값이 지금 현재 얼마라는 얘기니까? 0이라는 얘기니까, 자, 이 수열의 합의 조건으로부터 14번째 항이 얼마인 상태구나, 0인 상태인 거구나. 그럼 A에 13이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D라고 표현하면 되고, A에 15라고 있으면 얘는 플러스 뭐라고? D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은 몇 D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3D? 그치? 그럼 이렇게 처음엔 더할 때는 계속 수열의 합이 달라지겠다, 그쵸? 달라질 거예요, 점점 작아지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딱 더하면 서로 어떻게 될 거고? 같은 값이 생기겠죠? 0을 더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S13이라
S14는 어떨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 다음 거 더한 게 S15인데, 얘들아, S15는 어디까지의 합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 그치? D랑 마이너스 D가 상쇄되니까 여기 앞에 있는 S10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구도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규칙이 보이지 않아? 아, 이 번째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27이 되는 수열의 합들은 다 어떤 값을 가질 거다? 같은 값을 가질 거다. 이해가 되는가? 그렇게 해서 TN의 원소에서 딱 13개 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본다 치면 지금 우리가 여기 S1부터 살 거니까 S1이랑 S2 다르니까 자 TN의 원소를 모아본다 치면 S1, S2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는 다 다르면 S13까지는 다 다르겠다. 그쵸? 이해가 돼? 그 다음에 S14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그럼 여기서 원소가 몇 개로 딱 정해지는 거지? 13개로 정해지는 거지. 서로 다른 13개 값을 이미 모았어. 그럼 여기 T의 N자리에 13일 때도 13까지 가도 이 항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는 13개. N이 14가 되더라도 지금 S14는 S13이랑 가지는 똑같으니까 어차피 여전히 몇 개? 13개. 이렇게 간다는 구도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뚜두두두 해가지고 지금 초항이 마이너스 13D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자, 이거 모조리 상쇄되기 위한 여기 마지막 번째수는 몇 번째가 될까? 여기 S1 만들면 아까 합이 얼마가 돼야 됐어요? 27 돼야 됐죠. 그럼 S 몇 번째까지는? 26번째까지는 그치 다 똑같은 값이 될 거고 그럼 S27부터 이제 전혀 어떤 값이 생길 거다? 다른 구도의 값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뭐 항의 모양을 잡아줘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A14가 0이었어요. 그래서 A1이 13D가 됐고 마이너스 13D가 됐고 그럼 플러스 13D가 되려면 여기에다가 자, 13칸을 더 가서 A에 27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 A27이 지금 몇 D가 되는 거냐면 13D가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번째수가 좀 엇갈리나? 어차피 앞에까지 더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쵸. 여기 이제 이 S1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11D가 생기는 A26까지가 있을 건데 자, 여기까지 합이 지금 S26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S1이랑 S26이랑은 어떻다라고 둘 수 있습니까? 같다라고 둘 수 있겠죠. S1이 마이너스 13되고 여기까지 다 더해도 어차피 다 상쇄될 거라서 S26이랑 같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13D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사실 S27이랑 같은 값은 어디에서 생겨야 되냐면 이것까지 더해서 만들어지는 S0가 되는데 S0는 존재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전히 어떤 값이 생기냐면 다른 값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에는 13부터 해서 자, 원소 개수를 지금 13개로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 n값이 26인 것까지 갈 수 있으므로 자, 13에서 26까지 된다. 그럼 요거 더하는 것도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요거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그쵸?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됐나요? 다른 방법도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S9이랑 S18이랑 지금 같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의 합 Sn은 분명히 n에 대한 2차였어요. 그쵸? 공차 D가 양수라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함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는 2차함수 그래프가 SN의 모양이 될 거고 공차 D가 음수라면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한 구도의 2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기는 할 건데 어쨌든 얘는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무슨 성을 얘기하자는 거냐면 2차함수의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곳에 대한 대칭성을 얘기하자는 거니까 자 어떻게 블록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는 걸 가정해놓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 SN을 이렇게 구성한다 쳤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어쨌든 이 9번째 있는 수열의 합 S9이랑 그 다음에 여기 18번째 있는 수열의 합 S18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 이런 구도의 식을 얘기하니까 그럼 n이 9인 것과 18인 것 사이에 정 가운데 이 이차함수의 대칭 축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럼 이 둘의 합은 27이니까 여기가 n이 2분의 27인 게 생기게 될 거고 그럼 지금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게 자 왼쪽에 우리 자연수에는 얼마부터 갈 거냐면 어차피 1부터 간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다. 그쵸? 그럼 1부터 해가지고 뚜두두두두 해가지고 여기 대칭축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13인 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얘가 지금 13.5니까. 맞아요? 그럼 13일 때랑 14일 때부터 아 이제 같은 함수값이 생성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그럼 수열의 합의 값을 원소로 가지는 tn이랑 집합이니까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1부터 집어넣으면 아 t1, t2, s1, s2, s3 이렇게 해서 s13까지는 각기 다 어떤 값이냐면 다른 값 13개를 이미 모았기 때문에 tn의 원소 13개 잡혔고 그럼 여기에 14가 들어가도 원소 개수는 여전히 몇 개로? 13개로. 그치? t2가 들어가도 13개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럼 대칭성이 훨씬 잘 보이지 않을까? 자, 요거 두 개 정의역 더해서 지금 27이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도 27이 되려면 여기가 그치 26인 것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라서 자 그럼 n이 13부터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26까지 들어갔을 때 여전히 원소가 계속 13개로 유지가 된다. 자 n 값이 하나 커지면 다른 함수값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총 원소가 14개, 15개 늘어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자, 풀이 과정 필요한 것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럼 이 구도면 75번은 생각을 좀 하면서 다시 풀어볼 법한 문제인 것 같은데 75번의 가족권을 보면 SN이 7번째랑 8번째일 때 둘 다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둘 다 가장 작은 값이니까 적어도 둘이 어떤 값이라는 얘기일까? 같은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S7이랑 S8이 같으면 수열 AN에서는 몇 번째 항이 0이다? 8번째 항이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치? 자, 그거 바탕으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 한번 짧게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시간 조금 드릴게요.
힌트 줘. A8이 0이잖아. 그럼 A9은 D. A7은 마이너스 D. 근데 여기는 이 S7랑 S8이 최소래. 최소이려면 지금 여기 앞에 더해지는 값들까지는 계속 작아지고 있어야 되지. 여기가 최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S7이고 이렇게 해서 S8인데 이게 최소니까. 그럼 여기까지 더한 건 얘보다는 커야 돼. S6을 이렇게 끊어내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 D라는 숫자는 더하면서 더 작아져야 되니까. 무슨 수인 게 확정일까? 음수인 게 확정이야. 자, 마이너스 D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D가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럼 얘가 이제 양수가 됐으니까 음수를 쭉 더하다가 작아지다가 0 더하면 같아지고 이후에 D를 더하면 점점 커질 거라는 생각이지. 근데 그렇게 커지는 이제 SN과 SEM에 대해서 둘의 절대값이 어떻다 돼 있냐면 162로 똑같다라고 돼 있어. 그치? M 값은 8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쯤에서 S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M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는 SM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양수가 보태지니까. 그럼 SEM으로 가도 당연히 SEM이 더 어떨 수밖에 없을까? 클 수밖에 없을 거야. 당연한 사실이지 않니? 그럼 이 두 수의 지금 대소관계를 봤을 때 SEM이 무조건 크거든? 그럼 얘가 분명히 큰데 둘의 절대값이 지금 같은 구도에서 절대값 두 개가 같은 구도는 두 가지로서 생각할 수 있잖아. SM이랑 SEM이 같은 거거나. 근데 이게 같을 수가 있을까? 없어. SEM이 무조건 더 큰 값이거든. 그럼 둘의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둘의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른 상태다? 부호가 다른 상태다. 이렇게. 여기까지 판정이 돼. 그럼 번째수 자연수엠이 존재한대. 그럼 이거부터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해를 하겠어? 나왔어? 첫 번째 솔루션이고. 민경이는 그럼 저거 SN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구상을 해봐. 그래프로 풀면 훨씬 빠르고 쉽게 보여, 이 문제는.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것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차가 양수인 거 판정이 됐고 어쨌든 A8을 기준으로 대칭성 있게 수열의 항들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른 순서대로 쭉 나열되고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자, 저기 있는 절대값 두 개 같다는 거에서 SM과 SEM이 다르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럼 여기 SM이랑 마이너스 2SM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식을 좀 정리해보면 어쨌든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초항과 끝항을 표현해야 되는데 뭐 물론 A n번째 항을 여기 있는 0번째 A8이 지금 0이니까 여기서부터 공차가 몇 개 더해져 있는지를 가지고 표현해도 되기도 한데 좀 번거롭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SM을 어쨌든 얘는 한 개수는 m개이고 초항은 A1이고 끝항은 AM이니까 이렇게 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S의 EM 또한 식의 형태가 비슷하겠네요. 얘는 2분의 한 개수는 EM이고 초항은 A1이고 끝항은 AEM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곱한 게 SM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너네 두 개 같다라고 얘기하면 적절히 날아가는 문자와 상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분모의 2 없어질 수 있고 자연수 m을 이렇게 없앨 수가 있는 구도다. 그쵸? 자, 그럼 요거 정리해보면 자, 분자에서 분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식에서 A1 더하기 AM이 남을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분배될 거니까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2AEM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겠네. 컷? 그럼 이제 이 대상들이 다 초항과 뭐로 표현하면 되겠다? 공차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얘를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을 좀 떠올리냐면 지금 초항이 어차피 8번째 항을 기준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A8이 0인 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니까 자, 우리가 A8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AN번째 항들을 좀 표현을 합시다. 왜냐하면 쌤 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얘를 초항으로 표현하고 얘를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면 A 더하기 M-1D가 된다. 그렇지? 그럼 모르는 문자가 A도 있고 D도 있고 누구도 있냐면 M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쌤이 얘를 만약에 8번째 항을 기준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AM이라는 것은 둘의 번째수 차이가 지금 M-8칸이니까 0에다가 M-8개의 그냥 공차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A8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얘는 A8 더하기 M-8D가 되면서 A8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자, 모르는 미정계수가 몇 개만 남냐면 2개만 남게 돼요. 그럼 미정계수를 3개를 쓸 것인가 2개를 쓸 것인가? 당연히 몇 개를 쓰는 게 유리하니까 2개를 쓰는 게 유리하니까 그래서 쌤이 아까 은연듯 얘기했던 부분이 나중에 수열의 이제 귀납법 할 때도 우리가 또 쓸 겁니다. 항상 주어진 항, 정해진 항으로부터 나한테 필요한 항들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A1도 공차로 표현해 봅시다. A1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은 A8로부터 자, 7칸 왼쪽으로 간 곳이니까 마이너스 7D가 되지 않을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7D가 되고요. 플러스 얘는 8번째 항부터 M-8D가 더해진 값일 거고 마이너스 7D 들어가면 14D가 될 거고요. 맞아요? 그럼 AEM은요? 여기 AEM 있으면 얘는 어쨌든 0에서부터 공차가 EM 마이너스 몇 개 더해질 거니까 8개 더해질 거니까 그냥 EM 마이너스 몇 D라고 8D라고 손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2배 하면서 마이너스 2에 EM 마이너스 8D를 적자. 자, 여기서 그러면 전부 다 D가 있으니까 D도 다 뭐 될 수 있을까? 약분될 수 있겠다. 그치? D는 0이 아니니까. 그럼 누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M 값이 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M 값을 정하러 가봅니다. 자, 마이너스 7이고요. 플러스 M 마이너스 8이고요. 14고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16이에요. 자, 30이고. 마이너스 4M 넘어가면 5M이고. 마이너스 15 넘어오면서 45가 될 거니까. 나의 M 값은 9가 된다. 이런 사상이네. 컷? 그럼 M이 9인 건 찾았고 내가 A13을 찾아야 되거든, 문제에서는. 그러면 결국 공차를 정해야 MA의 13번째 항이 정해지는 거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두 수열의 합의 절대값이 같다는 거 썼는데
162라는 거 안 썼거든. 그럼 질문을 해보자. SM이 162. 얘는 뿔마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잖아. 그쵸? SM은 플러스 162일까요? 마이너스 162일까요? 둘의 부호는 달라. 근데 누가 큰 값이에요? SEM이 더 크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 160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60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SEM이 크니까 SEM이 160 얼마고? 이고 SM이 마이너스 얼마? 160이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S9이 얼마라는 조건을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162라는 조건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9은 A1과 A10까지의 합임으로 A9까지의 합임으로 가운데 있는 항 5번째 항이 끼어있기 때문에 A5가 9개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A5는 지금 여기 있는 A8이 0이었으므로 A5는 마이너스 몇 D가 될 거다? 3D가 될 거다 하면서 그럼 마이너스 27D가 마이너스 162가 되므로 부호 뿔뿔로 바꾸면 D라는 값에다가 6, 7에 42, 1의 자리 맞추면서 6밖에 안 된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럼 D는 6이니까 내가 찾는 건 A13이면 A13은 A8에서 몇 D를 더한 거니까 5D를 더한 거니까 처음부터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5D의 값이 답이 될 거라서 자, D에 6 들어가면 정답은 30이다. 이런 구도.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수열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저번 시간에 잘 들었니? SN이라는 건 2차식이긴 한데 무슨 항이 없다? 상수항이 없는 구도의 2차식이었다. 그래서 얘를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원점을 지난다 그랬어요. n축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 그럼 우리가 얘를 좀 디테일하게 적으면 이 a라는 값은 우리 등차 수열의 공차였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d가 0보다 큰 구도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d가 0보다 작은 구도라면 어떻게 볼록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구도가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 등차 수열에서 지금 공차 d가 0보다 어떨 수밖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려서 판단을 안 해도 되고요. 어차피 SN이 무슨 값을 가지니까 최소값. 그럼 얘는 n에 대한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는 구도니까 당연히 어떻게 볼록할 수밖에 없어?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쟤를 통해서 d가 0보다 크다는 것도 빨리 판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겠니? 그럼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구도는 대칭축이 축보다 왼쪽에 있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고 대칭축이 축보다 오른쪽에 생길 수가 있는 구도도 있는 상태인 건데 만약에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구도라면 여기 지금 자연수의 정의역에서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뭐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냐면 증가만 하는 구조가 되겠죠. 증가만 해버리면 이런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대칭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구도인 요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S7과 S8이 동시에 최소를 간단 말은 여기 대칭축위에 자연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쵸? 그럼 S7과 S8이 최소를 가지면서 같은 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7번째와 8번째 정 가운데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있으므로 자, 이 대칭축은 2분의 얼마라는 거? 15라는 거. 즉 7.5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이런 구도로 SN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이해가 됐니?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나 조건을 보니까 이 SN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워놨네. 접어서 뭐 하라는 얘기일까? 올리라는 얘기예요. 접어서 올려봅시다. 그럼 얘가 접혀서 올라가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다시 쭉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이 절대값 그래프에서 얘가 지금 절대값 SN의 그래프인데 이 절대값 그래프에서 162로서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n번째랑 그 다음에 정역이 2m일 때가 있는 건데 근데 저기 있는 m과 2m을 정하는 방법은 사실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총 몇 군데가 생길 수가 있어요. 3군데가 생길 수도 있고 2군데가 생길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지금 m값이 8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m이 8보다 큰 곳에 있다는 말은 자 지금 여기 지금 대칭축이 7.5였거든? 그쵸? 그럼 7.5보다 왼쪽에는 m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랑 같은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m이 분명히 여기 있는 7.5보다 오른쪽에 8보다 큰 쪽에 m이 이렇게 존재할 거니까 그럼 2m은 요 안쪽에 존재할 수 있을 일은 없겠지. 그럼 같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바깥쪽에 접히기 전의 부분인 이 바깥쪽에 2m번째 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n번째랑 2m번째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원래 수열의 합은 얘가 밑에 있을 때인 거잖아. 그치? 그럼 원래 수열의 합은 여기에서 SM이 생긴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SM이랑 여기 SEM은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게? 부호가 다르다는 게 빨리 판정이 되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2인 것과 얘가 162인 게 빨리빨리 정해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함수값을 이용해서 저기 있는 수열의 조건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봐야 돼. SN이 이런 구도의 2차 함수식이면 지금 SN은 자 공차는 모르는 상태니까 최고차인 거에서는 몰라요. 그럼 그냥 뭐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2분의 D라고 둔다고 칩시다. 대신에 우리가 절편이 확실하거든. 여기가 0이고 대칭축이 2분의 15예요. 그럼 다시 만나는 요 지점은 n좌표가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15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여기 가운데 7.5, 2분의 15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 2차 함수식이 2분의 D에 최고차 한 개수는 2분의 D고 n에 n-15라는 거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 컷! 이해했어? 근데 여기 m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m 넣었을 때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그럼 SM은 2분의 D, m에 n-15가 되는 거고 SEM은 2분의 D, 2m, 2m-15가 되는데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 더해서 뭐 된다? 0 된다 해버리면 여기서도 어차피 D도 0이 못 되고요. M도 0이 못 되니까 얘는 공통인수의 역할이 아니라 양변에서 방정식 풀 때 약분해도 좋다라는 얘기죠. 그럼 2도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남는 식이 m-15에다가 2 남았네. 분배되면서 4m-30을 더했을 때 0 된다 해서 m값이 9인 게 훨씬 빨리 찾아진다. 자, m값이 9인 거라 쓰면 S9이 마이너스 162인 거 쓰면 되니까 이게 9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서 S9 2분의 D 곱하기 9 곱하기 9-15에서 마이너스 6 빼한 게 그대로 마이너스 162가 되는 거니까 공차 D도 빨리 정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SN을 정하면 AN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AN을 통해서 우리가 13번째 항을 찾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함수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조를 이해함과 동시에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 식임을 이용해서 함수화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둘 다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도 비슷한 문항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